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살 빼려면 당장 다이어트 제품부터 끊어야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제 말을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저는 다이어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이어트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다이어트의 흔한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하고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다이어트 부작용도 겪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시고 한번 실행해보시고 궁금한 건 댓글 남겨서 물어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해결을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를 처음 보게 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다이어트 연대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15kg를 감량을 했고 169cm에 49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라서 PT 등록하고 식단하고 운동하면서 되게 정석적인 방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15kg를 뺐다가 결국 다시 요요가 왔고요. 요요가 온 이후에는 한창 다이어트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지금은 다시 10kg를 감량하고 되게 건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악 물고 식단하고 운동 빡세게 하면은 살은 쭉쭉 빠지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제대로 처음 해보니까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식단과 그런 운동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의 세계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5kg를 뺀 뒤로 각종 다이어트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어요. 음식 강박, 몸무게 강박, 운동 강박, 그리고 1년 동안 생리도 멈췄고요. 인생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서요. 단순히 살이 다시 찌고 요요가 오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했고요. 살찌는 게 무서워서 매일 헬스장을 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식욕은 더욱 주체가 안 되고 살은 계속 찌고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다이어트 부작용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65kg가 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69cm에 65kg가 뚱뚱한 몸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제가 뚱뚱해 보였고 너무 못생기고 그냥 제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살이 확실히 쪘다고 느낀 뒤로는 레깅스를 입은 제 모습이 너무 돼지 같아가지고 헬스장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외출도 잘 안 했지만 외출을 할 때도 되게 펑퍼짐한 추리닝만 입고, 그리고 샤워할 때는 옷을 당연히 다 벗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 거울을 안 보고 막 씻고 그랬었어요. 내 살찐 모습을 보기가 너무 싫어서 샤워할 때 거울을 안 보고 씻는 지경에까지. 그렇게 모든 게 굉장히 비정상적인데도 다이어트를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제 증상은 더 심해지고 살은 오히려 더 찌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다이어트라는 것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음식을 먹을 때 불행한 적도 없었고 특정 음식이 막 미친 듯이 생각나고 이런 식욕을 주체할 수 없는 기분도 정말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였고, 몸무게가 뭐라고 내 살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고 우울하고 울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제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해서는 이거를 고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려면 다이어트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나서 10kg가 빠졌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10kg가 빠진 게 아니고 음식, 운동, 체중 강박도 없고 무월경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몰랐던 시기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몸도 날씬해졌어요. 물론 실패했던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뭘 먹어도 해외여행을 가도 운동을 한 달 동안 안 해도 저는 불안하거나 살이 다시 찌지 않습니다. 이제야 정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다이어트에는 정답이 없다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키토 다이어트도 있고 카니보어 다이어트도 있고 간헐적 단식도 있고 1일 1식 다이어트도 있고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모두 다른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키도 다르고요. 몸무게도 다르고 체지방률도 다르고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정답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이 방법이라면 나는 정말 평생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들을 때 심지어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거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라면 나도 평생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도 저는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 핵심은 양 줄이기인데요.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5kg 다이어트 때에는 칼로리가 적은 야채로 양을 엄청 불려서 먹었었어요. 밥은 이만큼 엄청 적게 하고 야채는 막 한 솥을 해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그렇게 먹으면 칼로리는 적고 양은 많으니까 당연히 배는 차겠죠.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지도 않았고 포만감도 느끼고 있고 근데 살은 빠지니까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단의 문제점은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는 양을 일반식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과식하게 되죠. 입이 터지죠. 그래서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순간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식을 적게 먹는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날씬한 친구들 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다 날씬했었거든요. 소식하고 마르고 예전에 저는 마른 친구들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식탐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 친구들은 조금만 배부르면 숟가락 내려놓고 저는 배가 진짜 빵빵해서 터지기 직전까지 밀어 넣어야 만족해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근데 저는 이게 유전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되게 타고난 거고 이건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씬한 친구들의 소식하는 습관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많은 양을 채워줄 수 있는 다이어트 방식을 선택했던 거였죠.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 부작용을 겪고 이 방법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날씬한 친구들은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었었어요. 그리고 되게 현타 왔던 포인트는 각종 다이어트 제품들 있잖아요. 뭐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 단백질 시리얼, 뭐 곤약 젤리 뭐 이런 것들. 정작 진짜 날씬한 친구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운동도 잘 안 해요. 맨날 다이어트 제품 사 먹고 죽어라 운동하는 제가 항상 제일 뚱뚱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날씬하려면 이 친구들을 따라해야 돼요. 사실 언제 먹어도 뭘 먹어도 해외여행을 가도 조금만 먹으면 살이 안 찌거든요. 물론 마라탕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식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건강보다는 식욕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살도 빠지고 궁극적으로 건강도 챙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식욕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나에게 맞는 음식의 양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적당히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종이에 그리고 노션에 진짜 한가득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의 10kg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구조화를 하고 단계를 나누고 막 방법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저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이 방법을 체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이 경험을 정리하고 돌아보니 식욕을 안정화하고 나에게 맞는 양을 찾고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날씬한 몸을 얻게 되는 과정에는 크게 4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식욕 안정화 단계인데요. 이때는 운동도 식단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과 공포를 내려놓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양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3단계는 혈당 관리, 4단계는 건강하게 먹기인데요. 제가 지금 그 4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4단계에 걸친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빠질 수 없는 운동에 관한 내용도 조금 다루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 첫 번째 식욕 안정화 단계에서는 식단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살은 조금 찔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이 살이 찌는 과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참고 자제할수록 그 욕망은 더 커진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키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깨달음을 직접 경험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라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식탐 해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질 수 없는 것은 더 바라게 된다. 부인할수록 욕망은 커진다. 저항하면 갈망은 지속된다.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강렬하게 갖고 싶어진다.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사방에서 초콜릿이 눈에 띈다. 꿈에도 나온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흰곰 효과, 특정한 생각이나 욕구를 억누르려고 할수록 자꾸 떠오르면서 더 하게 되는 현상,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더욱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이론을 통해서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참고 절제하고 억누르는 무언가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다이어트 부작용을 겪기 전까지는 빵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식빵은 더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밍밍하고 뻑뻑하고 뭐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는 빵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식단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빵, 과자, 초콜릿, 음료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살이 찔 것 같은 음식은 그냥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조금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하게도 그렇게 빵을 안 좋아했던 제가 식빵 한 줄을 새벽에 알룰로스를 찍어서 먹습니다. 식빵 한 줄을 다 먹어요. 혼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알룰로스를 찍어서 빵을 한 줄을 다 먹습니다. 굉장히 기이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디에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무조건 빵집 들러서 빵 아무거나 사요. 이만한 맘모스 빵을 살 때도 있고 그냥 종류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거 집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사서 집에 가는 10분 걸어가는 길에 그거를 다 먹어요. 길에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음식들의 종류만 보면은 식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먹으려고 하지 않을수록 더 먹고 싶고 뭔가를 제가 고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할수록 더 증상만 심해지고 그냥 모든 게 너무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냥 포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뭘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였는데 이게 저의 고장난 식욕을 고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음식 종류, 시간, 양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먹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나 진짜 더 살찌면 어떡하지? 나 진짜 이러다가 돼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걱정도 있었는데 물론 실제로 살이 조금 찌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먹기 시작하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먹고 싶던 편의점 과자들, 초콜릿, 빵, 케이크 이걸 봐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면은 맛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들을 봐도 어느 순간 제가 되게 평온한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크루아상이네? 케이크네? 초콜릿이네? 이러고 많은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어도 예전만큼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막 초코송이, 홈런볼 이런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맛있고 너무 중독적이고 못 참겠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어도 그냥 딱 편의점 과자 맛. 솔직히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싸구려 과자 맛. 약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뭔가 미쳐 날뛰는 식욕을 좀 바로 잡고 안정적으로 되는 게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 행동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제 이상 식욕을 고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한 번씩 막 먹고 싶고 땡길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고 그래 한 입 먹고 말자 이게 됩니다. 적당히 한 반 개만 먹고 말자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만큼 먹어도 돼요? 진짜 다 먹어도 돼요? 언제든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거나 언제든 먹고 싶은 만큼 다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음식을 먹을 때 불안해. 어떻게 살찌면 어떡하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난 먹어도 돼. 나 이거 먹을 자격 있고 언제든 먹어도 되고 이거 나쁜 음식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며칠, 몇 개월 동안 한번 지속해보세요. 딱 어느 순간 바뀌는 건 아니고 서서히 뭔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단계에서는 잔뜩 사놓은 다이어트 제품들 있죠. 곤약 젤리,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것도 먹지 마세요. 식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저 프로틴바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나는 진심 지금 다이어트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프로틴바가 너무 먹고 싶어.
땡겨 이러면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나 지금 과자 먹고 싶은데 뭔가 살찔 것 같으니까 저거 먹어야겠다. 지금 나 케이크 먹고 싶은데 뭔가 살찔 것 같으니까 다이어트 케이크 내가 만들어 먹어야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다이어트 케이크, 다이어트 땡땡땡 온갖 다이어트 레시피도 이 시기에는 다 비추입니다. 우리는 식욕 안정화가 먼저입니다. 다이어트 레시피랑 다이어트 제품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무언가를 충족해주는 게 아니고 대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코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그 달달한 초코 케이크를 원하는 거지 달달함을 엄청 줄이고 건강하게 만든 다이어트 대체 초코 케이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계속 무시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넣다 보면은 결국에는 강박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진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레시피와 제품들부터 끊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4단계를 거쳐서 식욕이 안정화가 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활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강박적으로 했던 운동도 안 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단계, 이때부터는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양 조절하기 단계입니다. 앞 단계를 통해서 특정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식욕이 안정화된 시기부터는 양 조절을 시작할 건데요. 이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지금부터 적게 먹을 거야. 다시 살 빼야 돼. 다이어트 시작이야. 이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양 조절보다는 내 기분에 집중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약을 파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을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저는 다이어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이어트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다이어트의 흔한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하고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다이어트 부작용도 겪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시고 한번 실행해보시고 궁금한 건 댓글 남겨서 물어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해결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그럼 양 조절 도대체 어떻게 하냐? 양 조절보다는 우리는 내 기분에 집중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이어트로 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 조금 먹으면 살이 찌지 않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먹는 사람이었고요. 이 많이 먹는다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욕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소식자도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양 조절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과식하고 야식 먹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먹는 그 순간은 되게 행복하죠. 너무 맛있어. 배불러. 너무 행복해.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식과 야식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남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살찌겠다. 후회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죠. 그렇게 자고 다음날은 어때요? 컨디션이 안 좋죠.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하고 얼굴도 막 빵빵 부어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먹었을 땐 어때요? 먹는 그 순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좀 부족한데. 1인분 더 먹고 싶은데. 저거 치즈 추가하고 싶은데. 우동사리 추가하고 싶은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런데 그 식사가 끝나면 어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감정, 뭔가 괜히 뿌듯합니다. 그래, 잘 참았어. 그리고 적당히 먹으니까 어때요? 속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죠. 가끔은 살도 빠져 있고요. 다음 날은 어때요? 컨디션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요. 속도 편안하고요. 아침부터 배도 안 아프고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도 잘 되고요. 운동도 잘 돼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양 조절, 다이어트, 참아야 돼, 식단, 운동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기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 빼기 위해서? 아니, 내 기분을 위해서. 과식하면 속도 불편하고 기분도 안 좋아. 적당히 먹으면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기억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이 쉬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했어요. 애초에 뭔가 그래, 난 다이어트 말고 기분을 관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 모든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적당히 먹고 다음날 기분이 좋고 아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분을 유지해보자 하면서도 실패를 또 해요. 실패하면 또 다음날 기분이 안 좋죠. 배가 아프죠. 컨디션이 안 좋죠. 그럼 또 다시 학습을 합니다. 아 그래 많이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 많이 먹으면 내가 비싸게 등록한 테니스 학원에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 돈이 너무 아까워. 내가 이 수업에 풀 컨디션으로 집중을 해서 최상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나는 적당히 먹고 내 기분과 내 몸을 관리한다. 이런 식의 학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도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되고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내 몸에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몇 달을 다이어트가 아닌 내 기분, 내 컨디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씩 나에게 맞는 양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끼에 밥을 3공기까지도 먹던 사람이었어요. 한 공기를 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그냥 먹기 전이랑 똑같아. 똑같이 뱃속이 허하고 2공기, 3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고 나에게 맞는 양을 먹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먹는 양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먹고 나면 배는 되게 부르고 만족스럽지만 순화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똥을 제가 진짜 많이 쌌거든요. 똥을 하루에 3번, 4번씩 쌌어요. 근데 그 3번, 4번이 이만큼 조금씩 토끼똥 싸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만큼씩 똥을 3번씩 쌌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고 나는 똥으로 잘 나와서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많이 안 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과도하게 많이 먹은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먹던 시절에는 항상 배가 아파서 잠에 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모닝똥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약간 더부룩하고 배가 아픈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거였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저에게 맞는 음식 양을 몰랐던 거였고 저에게 맞는 음식 양을 찾은 지금은 하루에 똥을 1번만 쌉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서 잠이 깨지 않고요.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 예전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너무 아픕니다. 배가 다음날 오후 한 3, 4시까지 아파서 자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요. 왜냐면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계속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니까 이제는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고 많이 먹는다 한들 다음날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그러면 그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 그 시간 동안 전날에 과식했던 것들이 다 소화가 되면서 몸무게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 되게 적당한 양과 건강하게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도 뭘 먹어도 운동을 한 달 동안 안 해도 조금 과식을 해도 저는 이제 살이 찌지 않고 56kg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기분을 관리하는 거 외에 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맛에 예민해지기입니다. 옛날에 저는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없이도 잘 먹었고요. 삼겹살 먹을 때 쌈장 김치 없이도 잘 먹었어요. 뭔가 느끼하다, 짜다, 맵다 이런 맛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고 식사를 할 때 맛을 음미하고 이 음식의 맛을 뭔가 생각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를 많이 채우는 거에 집중을 했지 음식의 맛에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날씬한 사람들의 특징이 맛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언제 막 SNS를 하다가 뿌링클 붕어빵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뿌링클도 좋아하고 붕어빵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뿌링클 붕어빵?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친구들이랑 홍대에 뿌링클 붕어빵을 먹으러 갑니다. 되게 기대하고 딱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날씬한 사람과 살찌는 사람의 특징이 딱 나뉩니다. 저는 생각보다 별론데? 하면서 다 먹어요. 별로다 하면서 다 먹어요. 근데 날씬한 친구들은 별로다 하면서 버려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야 버릴 거면 놔줘 하면서 그 날씬한 친구들의 붕어빵까지 제가 다 먹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날씬한 사람들은 맛에 예민하고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근데 살찌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장 큰 습관이 남은 음식 아까워하기. 음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내가 뿌링클 붕어빵 언제 먹어보겠어. 내가 또 언제 일본에 와서 일본 편의점 아이스크림 내가 이거 또 언제 먹겠어. 푸딩 내가 언제 먹겠어. 이것도 먹어야 돼. 라멘 내가 일본 또 언제 먹겠어. 이것도 먹어야 돼. 음식이 너무 소중해요. 이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어요. 좀 맛이 없고 배가 부르면 먹지 말자. 내려놓자. 그거 다 먹어봤자 살만 되고 그거 다 먹어봤자 내 기분만 망치고 다음날 배 아프고 음식 남긴 거 너무 아까워. 이거 다 음식물 쓰레기잖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왜 내가 다 먹어치워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먹을 수 있어요. 애초에 음식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음식 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 아까운 음식 안 먹고 버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지속 가능하게 스트레스 없이 날씬하려면 이 마인드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배부르고 별로 안 맛있는 음식 다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며칠 뒤엔 또 살쪘다고 우울하고 그 남긴 음식보다 훨씬 비싼 다이어트 보조제 사 먹고 힘들어하고 또 그럴 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 음식을 다 먹고 과식하는 행복은 딱 10분이에요.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하려면 오히려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게 진짜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은 거르거나 가볍게 먹는 편이고 하루 2끼 정도는 든든하게 먹잖아요. 아침 간단히, 점심, 저녁 든든하게. 이렇게만 먹어서는 절대 살이 찌지 않아요. 보통 과식을 한다거나 너무 달달한 간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너무 늦게 먹는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식사의 종류와 양으로는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조금 먹거나 식사 대충 때우거나 거르거나 하면 충족되지 않은 이 욕구들은 언젠가는 터져요. 그날 밤에 터질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에 터질 수도 있고요. 그럼 결국 요요 오고 다시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든든하게 챙겨 먹으면 어때요? 제육볶음에 미역국에 흰쌀밥, 김치 이렇게 한 상 먹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 간식, 야식 생각 잘 안 나거든요. 정말 안정적이고 평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매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좋은 식재료로 만들어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꽤나 많이 안정된 상태인데도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때우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살 빼겠다고 노력을 하는 순간 저도 금방 식욕 불안정해지고 과식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잘 챙겨 먹었을 때 이때가 가장 살 잘 빠집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당히 먹는 연습 이게 전제가 되어야겠죠? 적당히 잘 챙겨 먹으면 살찌지 않습니다. 살 빠집니다. 지속 가능하고요. 강박 안 생깁니다. 제 말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혹시 지치셨나요? 사실 제가 조금 지쳤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집중해봅시다. 저도 화이팅 해볼게요. 지금 몇 시간째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세 번째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는 제가 가볍게 그냥 껴서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3단계로 하나 단계를 뺐어요. 요즘은 사실 인기가 살짝 지났나 싶을 정도로 한창 혈당 다이어트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혈당 다이어트가 그냥 반짝하는 다이어트의 유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안정적인 다이어트에 혈당 관리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혈당 관리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예요? 적당히 먹기잖아요. 적당히 먹기 위해서는 식욕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식욕이 안정적이면 자연스럽게 적당히 먹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혈당이 안정적이면 식욕도 안정적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가 확 다시 내려가고 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단순히 칼로리 계산 싸움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2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근데 그 200칼로리를 누군가는 단백질을 통해서 먹었고 누군가는 탄수화물과 당을 통해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200칼로리여도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는 엄청 다릅니다. 똑같이 200칼로리 먹었으니까 살은 똑같이 찌거나 똑같이 빠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당과 탄수화물로 200칼로리를 채웠을 때 우리 몸은 훨씬 불안정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니까 식욕도 더 땡기고요. 똑같은 200칼로리를 먹었지만 식욕은 더욱더 불안정하고 결국에는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단순하게 칼로리를 기준으로 음식을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아예 식사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이 아예 바뀌었어요. 저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기분 관리를 통해서도 양 조절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었지만 혈당 관리하는 습관이 조금 더 쉽고 직관적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습관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도 받아보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쉬운 혈당 관리 습관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침 공복에는 당과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우리 아침에 시리얼, 빵 이런 걸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최악의 아침 식사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물론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땡겨서 적당히 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루틴적으로 하기에는 혈당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복을 깨는 첫 식사가 혈당에 제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야채 먼저, 밥 먹기 전에 계란 먼저.
그러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른다.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중요한 이유가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혈당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먹는 첫 식사는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복이 유지된 상태로 먹는 첫 음식이기 때문에 오후 3시, 4시에 빵을 먹는 거랑 아침 첫 끼에 빵을 먹는 거랑 혈당 반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침 첫 끼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탄수화물, 당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식욕이 불안정합니다. 하루 종일 식욕이 불안정하니까 점심에도 과식하게 되고 괜히 간식 먹고 그게 아침부터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굉장히 혈당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식욕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 첫 끼를 건강하게 잘 챙겨주면 하루 종일 식욕이 좀 완만하고 양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은 거르는 경우도 있지만 먹게 되면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로 좀 간단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 이후에 3시, 4시쯤에 간식으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혈당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에요. 두 번째 혈당 관리 습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야채 먼저 먹는 습관이고요. 세 번째로는 씻고 10분 산책. 가장 안 좋은 혈당 습관이 밥 먹고 앉아서 후식 먹기. 이게 정말 최악의 혈당 관리 습관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딱 10분만 가볍게 산책만 해줘도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후에는 무조건 10분이라도 산책하는 습관이 이제는 몸에 배었고요. 네 번째로는 음식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 조금 혈당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아침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뿐이지 점심이랑 저녁에도 탄수화물과 당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오르내려요. 식욕이 불안정하고 더 많이 먹고 과식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의 무조건 안 먹는다 주의고 점심 저녁에도 메뉴 선정을 할 때 너무 탄수화물 위주거나 너무 당이 많은 음식은 웬만하면 피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지만 엄청 특별하게 땡기는 음식이 없다면 예를 들면 막 짜장면, 칼국수, 프렌치 토스트, 빙수 이런 거는 식사 대용으로는 잘 먹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삶의 전반에 혈당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굉장히 식욕도 안정적이고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사비 습관.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챙겨 먹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에사비가 있어요. 이렇게 스틱형으로 된 제품이라서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에사비 챙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먹는 거 무엇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음료 대신 먹게 되고 너무 맛있어서 잘 챙겨 먹게 되고 쓸데없이 카페 음료 대신에 에사비 챙겨 먹게 되고 뭔가 배고프고 출출할 때 그냥 에사비 먼저 한 잔 마셔보고 이러면서 좀 식욕 안정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에사비 습관 들여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는 진짜 에사비 습관만큼은 평생 가져갈 것 같아요. 이 에사비는 제가 지금 1년도 훨씬 넘게 거의 매일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고 2개월, 3개월 주기로 좀 저렴하게 마켓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늘 공지를 드리는데 유튜브에는 사실 거의 영상으로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매번 공지를 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4단계는 내용이 별로 없고요. 3단계까지가 거의 메인 내용이고 4단계는 지금 현재 저의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식욕이 안정화됐고 적당히 먹는 방법도 알았고 혈당 관리하는 습관도 들였어요. 그냥 건강을 떠나서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아무거나 적당히 먹으면서 몸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건강하게 집밥으로 요리해서 먹자. 이게 요즘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한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았다 보니까 하루 두 끼를 둘 다 건강하게 요리해서 먹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예전과 다르게 양이 많이 줄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야채를 많이 해서 요리를 해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하루 두 끼를 요리해서 건강하게 조금 먹으니까 살이 진짜 훅훅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건강하게 요리해서 먹기가 요즘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뭔가 다이어트를 떠나서 좀 더 이제는 건강을 챙겨보자. 요리를 다시 시작하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저의 4단계이고 뭔가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이 되거나 좀 더 좋은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하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1단계에서 안 먹었던 다이어트 제품들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쉐이크, 다이어트 도시락, 뭐 닭가슴살은 요즘 맛없어서 거의 안 먹고 있긴 한데 그런 다이어트 제품들도 이제는 대체하기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지금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다이어트 제품들, 다이어트 레시피들 이런 것들 따라하고 사 먹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단계를 거친 뒤에 좀 활용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식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다이어트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강박 생기고 대체해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다이어트 제품 먹으면 먹을수록 악순환만 반복이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려고 해요. 운동을 마무리 단계에 간단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동 나쁘다, 운동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운동으로 살을 빼면 더 힘듭니다. 운동으로 살을 뺐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나 이거 피자 먹었으니까 이따 천국의 계단 1시간 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것들을 운동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으로 먹는 걸 계산하는 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운동으로 먹는 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음식을 먹는 순간도 불행하고요. 운동을 하는 순간도 불행해요. 운동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고 몸의 라인을 다듬고 그냥 내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도 오히려 더 식욕이 많이 돌아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식단이 9, 운동이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10kg를 다시 빼는 과정에서 운동을 물론 하긴 했지만 운동의 비중이 정말 크지 않았고요. 해봤자 일주일에 2번 30분 테니스 레슨, 요즘은 일주일에 2번 발레 수업 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가끔씩 러닝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하는데 운동의 비중이 제 삶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기 싫고 막 운동 강박 생겼던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그냥 운동이 너무 즐겁습니다. 10kg를 빼는 과정에서 막 되게 운동을 설렁설렁한 시기도 있고 뭐 한 달 동안 운동을 아예 안 했던 시기도 있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시기도 있어요. 최근에 바레라는 운동에 빠져가지고 막 주 5회씩 막 운동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운동을 주 5회씩 하든 주 2회씩 하든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하든 저의 몸무게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야 돼요? 주에 몇 회 운동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별로 드리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 4단계 건강하게 먹기에 이런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이 운동하기, 좀 더 자주 운동하기가 요즘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 추구미가 막 근육 빵빵, 막 광배 빡빡 이런 몸이 나의 추구미다. 그러면은 약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식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의 추구미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탄해지고 싶긴 한데 저는 그냥 좀 날씬하고 여리여리하고 가는 선을 만드는 게 저의 추구미고 제가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방식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는 모두 다르고 우리의 추구미도 다를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의 끝은 결국 탈다이어트다라는 말을 저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막 마인드풀 이팅 이런 것들 저는 다 되게 헛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였어요. 음식을 음미하고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고 좋은 것들만 먹고 맛있는 것들만 먹고 적당히 잘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속은 못하겠지만 이제는 긴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앞으로 보고 싶은 영상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실제로 제가 뭘 먹는지, 뭘 얼마나 먹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아니죠. 전 다이어트를 이제 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거 먹고 사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제 일상을 담은 영상도 앞으로 종종 한번 약속은 어기면 안 되니까 약속까진 못하겠고 노력을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랑 댓글이 생각보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저도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독자 애칭을 정했거든요. 희복이라고 정했어요. 굉장히 좋은 뜻을 담은 또 애칭을 제가 또 공모를 해서 정해서 여러분들은 강제로 희복이가 되셨고요. 종종 희복이들이라고 부를 테니까 너무 어색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열심히 촬영을 끝냈으니 열심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I can provide the life you deserve.